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혜택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직업 선호도 1위가 바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1위 선호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된다면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영과 관련돼서 회사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출근할 수 있고요, 칼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무원 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것을 지향해서 공무원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봉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각종 수당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근 수당 등 엄청나게 많은 수당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지 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각종 또 복지 포인트 등 복지 혜택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고 공무원 연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낸돈 대비해서요, 받을 돈이 정말로 많죠. 그리고 수익률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연금 이미 그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국가가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주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을 평생,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로 체증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여기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무원 연금의 혜택은요, 그렇다면요, 국민연금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어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더 파악해서 7가지 넘는지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7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은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요,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요,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60%를 지급하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요, 유족연금을 어떻게 하냐면,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10년 미만일 때는 40%밖에 안 되고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일 때는 50%, 겨우 20년 이상 돼야만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최고치를 지급하다 보니까요, 10년 이상만 재직하면 되고 장애연금을 받다 보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공무원연금의 두 번째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무려 1급에서 14급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기준 소득월액의 52%에서 절반이죠. 그리고 9.75%를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 그런데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요, 14등급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서 국민연금은 상급 이하는 어떻습니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은 세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공무원연금은 장애연금을 받다가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두 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요, 공무원연금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무원연금은 네 번째 혜택이 있는데요, 부부가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률이 좀 다릅니다. 무조건 50%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요, 병급 조정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 100%하고 유족연금의 30%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유족연금의 100%를 받아야 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겠죠.
그것도요. 과거에는 유정연금의 30%가 아니라 20%만 받게 됐거든요. 그나마 30%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 공무원연금은 50%를 지급하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요. 현재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00여 편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겠죠. 거기에 콘스탄트 김, 저의 절세 노하우 비법 등이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보셔가지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무원연금의 다섯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1년에 감액률이 5%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최대 25%만 감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먼저 받는다면 75%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1년에 5%가 아니라 6%씩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최대 30% 감액해서 지급하니까 5년 먼저 받는다면요 7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75%를 받거든요. 이렇게 감액률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공무원한테만 혜택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가 연금액 200만 원일 경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 5년 감액했을 때 지급액은 그 30% 감액해서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5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90세까지 수령할 경우 매년 3%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요, 공무원연금 대비해서 무려 6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요, 9,440만 원의 손실을 보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3%가 아니라 2023년도 3.6%라든가 4%, 5%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요, 그 갭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조기에 받겠다고 신청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여섯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요,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50%만 납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죠. 근데 반면에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액은요,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료의 100%를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 소득으로, 자기 재산으로 내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도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사가 50%를 지급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일은 없고요. 오로지 국민하고요. 아니면은 국민이 소속해 있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은 일곱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기금은 이미 오래전에 고갈됐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연금의 지급 방식을요,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과 관계가 없이 나는 그냥 그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기금이 고갈된다면 부가 방식으로 해서 이탈리아처럼요. 그 부가 방식으로 전환됐을 때는요. 연금 보험료율이 33%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입자들의 어떤 고통 분담이 일어나는데 공무원 연금은 고통 분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보조금을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한번 기획재정부가 예상을 했습니다. 국가 보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무려 6조 6천억 원 이상을 보조해야 됩니다. 군인연금은 3조 4천억 원 이상, 사학연금은 1조 이상. 그런데 국민연금은 딸랑 111억 원 정도만 보조해 줄 뿐이죠. 국민연금은 국가 지원이 왜 있는 것일까요? 원래 없는데요. 각종 크레딧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및 그리고 군복무죠. 그리고 실업에 따른 약간의 지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1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5년 동안 1년에 어떻습니까?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세 발의 피가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금이 고갈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이 된다면요. 재정 방식이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서 부족한 연금액에 해당되는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만 합니다. 즉 가입자가 전액 보전해야 되는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무원연금은요.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최고의 혜택이 아닐 수 없죠. 자신은 희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니까 이것이 정말로 국민연금과의 천양지차 다른 혜택이고 그리고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각종 그 공적연금의 그 기금 고갈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공무원연금은요. 놀랍게도 1993년도부터 적자가 시작돼서 이미 2002년도에는요. 기금이 완전히 고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투입하죠. 공무원연금은 2024년도에 5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요. 2025년도에 7조 3,266억 원, 2026년도에는요 8조 212억 원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좀 특수하긴 하지만 1973년도에 이미 고갈됐습니다. 그래서요 2023년도에는 3조 1천억 원 정도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물론 군인연금은 좀 특수성이 좀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학연금도요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2055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그런 것이죠. 물론 중간에 연금 개혁을 한다면 그 기한은 늦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세금으로 거의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이 자기 돈만 내는 연금보험 대비해서 이러한 7가지 혜택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공무원도 국민이고요. 국민연금도 국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혜택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힘으로써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부족액을 충당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아주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둘의 혜택은 동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더 어떻습니까? 혜택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솔루션이 있을까요? 국민의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부가 방식으로 만약에 전환한다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서 월급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공무원은 파산하겠죠. 따라서 그 방법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요. 연금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대폭적인 공무원 인력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전산화라든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 등을 일소시키고요. 인허가 업무를 최소화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요. 현재 공무원 50% 이상, 70% 이상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도 부가 방식에 의한 자신이 희생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국가도 국민도 세금을 보존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1년의 농사를 위한 것이고요. 나무를 심는 것은 30년간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했죠. 그렇다면 투자와 절세에 있어서 100년대계가 있을까요? 투자와 절세의 100년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100년 동안의 투자와 절세에 확실한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지켜줄 수 있으며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렴주구를 행행하더라도 100년 동안에 무조건 안전한 세금 우산 속에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절세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팁만 가지고서 전문가인 양 설계를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과 그 다음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적격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종합자산관리사인데 그 사람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풍부하고 정말로 심도 깊은 전문적 지식이 있고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어느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독립된 자산관리사다 보니까요. 그 금융기관 편을 들지 않고 오로지 그 가입자 아니면은요 그 의뢰한 사람들 소비자 편에서만 항상 소비자 자신의 편에서만 평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라면 자신한테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면 필패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선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 있습니까? 없다면 바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공무원연금이 말도 안 되게 국민연금 대비해서 무려 7가지나 좋은 혜택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